조선 왕 27명의 평균 수명이 46살에 불과했다는 통계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정작 죽음의 진짜 원인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상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독살로 알려졌던 왕이 사실은 스스로 곡기를 끊어 세상을 떠났고, 멀쩡하게 왕위를 물려주고 잔치를 즐기던 왕이 바로 다음날 숨을 거두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할아버지와 손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똑같은 피부병이 대물림되며 목숨을 앗아간 사례까지 있으니, 이 정도면 궁궐이 아니라 저주받은 성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임진왜란의 그 선조까지 14명의 임금이 남긴 죽음의 기록을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다시 엮어보려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조선 왕실에 대물림된 것처럼 보이는 어떤 피부 질환인데, 지금으로 치면 만성종기나 욕창성 감염에 가까운 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큰아들인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등에 종기를 달고 살았는데,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고 종기가 다시 터지면서 39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기간이 짧아서 요절한 왕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즉위 자체가 워낙 늦었던 탓이 크고, 나이만 놓고 보면 평균 수명보다는 오히려 긴 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문종의 동생이자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세조에게서도 똑같은 피부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형제가 같은 병을 앓았다는 건 유전적인 요인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실제로 현대의학계에서도 조선 왕실 문헌을 근거로 유전성 피부 질환 가능성을 언급한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세조는 건강이 나빠지자 할아버지 뻘 되는 태종의 선례를 따라 아들 예종에게 왕위를 넘기고 상왕으로 물러나려 했는데, 공교롭게도 양위한 바로 다음 날 52살의 나이로 눈을 감고 맙니다. 마치 왕위라는 짐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버티다가 딱 그 순간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죽음이었죠. 이 피부병의 흔적은 세조의 손자인 성종대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성종은 천식처럼 숨쉬기 어려운 호흡기 질환을 오래 앓다가 여기에 종기로 인한 피부 감염까지 겹치면서 39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재위 기간만 25년에 이를 정도로 오래 왕좌를 지켰던 인물이라 급작스러운 죽음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중종에게서도 결국 같은 계열의 피부 질환이 사인으로 기록되는데, 재위 기간이 무려 38회에 달했던 중종은 57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종 역시 세조처럼 건강이 나빠지자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려 했지만, 양위를 결정한 바로 다음 날 숨을 거두면서 실제로는 왕위를 넘기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증조부와 증손자뻘 되는 두 왕이 똑같이 양위 결정 다음 날 사망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닮아 있어서 후대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종종 회자되는 흥미로운 대목이죠. 이렇게 피부병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왕실의 죽음을 들여다봤다면, 이번에는 오랫동안 독살설에 시달렸던 왕들의 진짜 사인을 짚어볼 차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연산군인데, 중종 반정으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를 떠난 지 불과 석 달 만에 31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강화도에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고, 연산군 역시 이 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이 공식 기록이지만, 발병 사실이 조정에 너무 늦게 보고되었다는 점과 곁에서 그를 지키던 경비 인력들은 정작 같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독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물증이 남아있지 않아 지금까지도 이 부분은 추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독살설이 가장 뜨겁게 퍼졌던 또 다른 사례는 중종의 장남인 인종의 죽음입니다. 인종은 조선 왕들 가운데 재위 기간이 9달로 가장 짧은 왕인데, 계모인 문정 왕후가
자신의 친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인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거의 사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선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인종의 진짜 쌓이는 독살이 아니라 극심한 거식증에 가까웠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인종은 아버지 중종이 세상을 떠난 뒤 슬픔에 빠져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고, 신하들이 아무리 식사를 권해도 몸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기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종은 동생인 경원대군에게 왕위를 넘긴다는 말을 남기고 31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는데, 슬픔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인종의 이복동생 명종 역시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왕으로 꼽힙니다. 명종은 어머니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 만에 어머니의 그늘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던 시점에 34살의 나이로 급사했습니다. 몸 상태가 나빠진 지 사흘 만에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진행이 빨랐는데, 사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증상을 겪은 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급성 심근경색 계열의 심장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게 거론됩니다. 요절한 왕으로 자주 언급되는 문종보다도 오히려 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명종의 죽음은 조선 왕실 안에서도 유독 갑작스러운 축에 속합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한 왕이라면 예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예종은 즉위할 당시만 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재위 1년 만인 20살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발에 생긴 질환인 족질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발을 다친 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세균 감염이 온몸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후대의 추정입니다. 지금이라면 항생제 한 번이면 간단히 치료됐을 상처가 조선시대에는 젊은 왕의 목숨을 앗아간 셈이니 의료 환경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옮겨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왕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삼촌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입니다. 단종은 폐위된 뒤 한동안은 그래도 상황에 준하는 대접을 받았지만 사육신 사건이 터진 뒤로는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 중이던 17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매어 세상을 등졌다고 적혀 있지만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조금 다릅니다. 세조가 사약을 내렸는데 이를 전달하러 간 관리가 차마 어린 단종에게 사약을 건네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 결국 다른 방식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갈래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정확한 진실은 지금까지도 확인할 수 없지만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장수했거나 상황으로 물러난 뒤 여생을 보낸 왕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이 자신의 동료였던 정도전을 죽이고 어린 아들들까지 살해하는 걸 지켜봐야 했던 인물입니다. 왕자의 난에 환멸을 느낀 태조는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났고 이후 이방원에게 반발하는 시도까지 해봤지만 실패한 뒤로는 사실상 뒷방으로 물러난 노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이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 태조는 74살의 나이로 노안에 따른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향인 함흥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결국 수도에서 너무 먼 곳에 시조를 묻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함흥의 흙과 억새를 가져와 무덤 위에 심는 것으로 유언을 절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태조의 뒤를 이어 잠깐 왕위를 지켰던 둘째 아들 정종은 이방원이 곧바로 왕위에 오르기 부담스러워 임시로 세워진 왕에 가까웠는데 본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재위 2년 만에 순순히 동생에게 자리를 넘기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이 왕이 된 지 19년째 되던 해 6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정확한 병명은 전해지지 않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장수한 축에 속해서 일종의 호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정종의 무덤만은 현재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조선 왕릉이기도 합니다. 이방원, 그러니까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에도 군사권과 인사권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오랫동안 상왕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점차 국정을 세종에게 완전히 넘긴 태종은 말년에 매사냥 같은 취미 생활을 즐겼는데 매사냥을 다녀온 뒤 갑작스레 폐렴 증세를 보이더니 결국 5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야외 활동 중 감염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 세종대왕은 익히 알려진 대로 전형적인 성인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고기 위주의 식단과 운동 부족, 여기에 국정 운영으로 인한 과로까지 겹치면서 시력을 거의 잃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53세 나이에 32년의 재위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왕은 조선 역사상 손꼽히는 문제적 인물 선조입니다. 선조는 명종이 후계자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채 급사하면서 얼떨결에 왕위에 오른 경우인데 재위 기간만 무려 40년에 이를 정도로 오래 왕좌를 지켰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겪고도 그 뒤로 10년을 더 살았으니 상당히 장수한 왕에 속하는데 결국 57의 나이에 노환에 따른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만 선조는 죽는 순간까지도 후계자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는데 한때 광해군을 후계자로 지목했다가 병세가 잠시 호전되자 다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명확한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후 조선 정치에 또 다른 혼란의 씨앗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14명의 죽음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보이는데 독살이라는 자극적인 소문 뒤에는 대부분 지병이나 심리적 충격 혹은 단순한 감염처럼 지금이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원인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왕들조차 결국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살다 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화려한 왕좌 뒤에 감춰진 인간적인 취약함이 새삼 다르게 다가옵니다. 광해군 이후의 왕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